까만입니다. 시즌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와리가리를 한 끝에 약간의 보합 상승으로 마무리. 공포지수는 29, 푸드옵션 약간 오른 0.77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파란색 201선 근처까지 거의 올라온 모습,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 상단선에서 찢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파란색 201선을 터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으로 벌써부터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21선, 중앙 21선은 상방으로 틀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왔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폭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201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 스토캐스틱이 완벽하게 과매수권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201선에서 약간 와리가리 하면서 조금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주에 어쨌든 주봉,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오늘 내리더라도 다시 내일 약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금주까지는 조금 버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의 구간에서 잡은 물량은 201선에서 약간의 좀 대응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 201선을 뚫고서 갑자기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반도체 역시나 장기 상승의 지지선이었던 파란색 선을 맞자마자 약간의 좀 어제 하락을 했으나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폭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다시 한번 파란색 선을 조금 비벼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가 아직 끝났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도 어느덧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조금 진입을 하고 있죠.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찔끔 올랐다고 바로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오른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이렇게 수직으로 오를 수는 없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적인 하락 추세의 파란색 선은 290달러 후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290달러 후반대인 이 파란색 선을 뚫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랠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상 이 파란색 선에서까지가 근본의 상승의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필요는 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계좌에 TSLL 또는 테슬라 레버리지를 담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평단이 임박한 테슬라 레버리지를 이 저항선에서 익절을 하고 평단이 조금 여유가 있는 좀 낮게 잡은 테슬라 레버리지의 물량은 조금 더 홀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률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변동성에도 좀 버틸 수 있는 멘탈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에도 상당히 스토캐스틱이 완벽한 과매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좀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조금 챙기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주에 테슬라가 저항에 맞는다. 그러면은 약간의 수익을 챙겨볼 생각입니다. 테슬라가 아직도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싼 가격은 맞으나 이제 1파 상승이 조금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추매를 하면 하더라도 현재는 추매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 애플 2배를 얼마 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눈물의 수익권이 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스닥보다 조금 못하다. 테슬라보다도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등폭이 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일단은 애플은 한 225달러 부근, 애플 2배의 경우 한 29달러 부근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 터치하는 가격. 이때에 약간의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 공포의 구간에서 잡은 물량이 양전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나스닥이 현재 계속적으로 3일 연속 반등을 해주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나스닥이 이제 가즈아 상승 상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에요. 중앙 이평선을 돌려줘야 된다. 하늘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2년 초였죠. 하락장이 시작된 그 구간, 그때도 가파르게 내리다가 이평선과 201선을 터치하였지만 21선을 상방으로 이렇게 돌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나스닥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한 건 아니다.
조심조심해서 해야 될 때다. 만약에 캔들이 다시 내려와서 이평선을 터치하고 지지받고 이평선을 서서히 돌리면은 다시 한번 좀 좋은 상황, 상승의 추세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지만 현재는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의 성향이신 분들은 조금의 상승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면 약간의 수익을 챙기자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그런 장세예요. 여전히 나스닥은 조심조심해서 해야 될 상황이다.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형성되면은 약간의 수익을 챙겨도 괜찮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숏의 보조 지표를 보면은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으로 약간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SQQQ 같은 경우도 스토캐스틱이 계속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나 곧 상승의 추세가 주춤주춤 해줄 수 있겠다. 키움전사의 순매수에서 계속적으로 롱에 타고 있다. 여기서 조금 뭔가 이 속스 S나 SQQQ가 위로 올라와 주면은 좀 많이 안심이 되겠는데 여전히 키움전사들은 물을 타고 있다. 전혀 항복할 태세가 없다. 비트코인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채널이 생겼어요. 하단의 지지선 그리고 상승의 저항선. 이제 이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놀아주면은 중앙 이평선이 하늘로 꺾을 수가 있다. 비트코인 홀딩. 뭐 언제나 홀딩 아니습니까? 게더리움도 약간의 상승 추세를 조금 그어보긴 했으나 게더리움도 일단은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서고 있다. 게더리움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스토캐스틱이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선데 이게 찔끔 올랐다고 벌써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오네요. 상당히 좀 게더리움의 단기 매수세가 몰렸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상승의 추세이다. 일단 좀 버텨봐야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도 4시간 봉을 봤을 시 상승의 추세이다. 코인베이스도 4시간 봉을 봤을 시 상승의 추세이다. 코인베이스 멤버십 회원님들은 혼일의 단타 물량 평단이 같이 매수하셨다면은 약 한 $16 부근으로 나오셨을 텐데 지금 뭐 방법이 없죠. 홀딩해야죠. MSTR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뭔가 좀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죠. MSTR이 올라줘야 코인 관련주들이 다 오르긴 하는데 일단 MSTR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MSTR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약간의 수익 실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스닥이든 코인이든 지금 약간의 반등세가 시작됐고 저항이 그리 멀진 않았으나 그래도 조금 버텨봐야 된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최근의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단기 트레이딩의 성향이시라면은 약간의 수익 실현이 필요한 부분이 왔다. 평단이 아주 낮은 장기 투자자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결론적으로 저항이 머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 왜냐? 금주는 주봉, 양봉이니까.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오다님 감사드리고요. 자신이 스윙이나 장투 성향이다 그러면 장교 멤버십, 그리고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국장의 단타로 약간의 좀 10%의 적절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국장의 단기 매매는 안 집니다. 왜 안 지냐? 홀딩을 안 하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에서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미장처럼 큰 돈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진 않는다. 그러나 국장은 안 진다. 이긴다. 보온병의 커피는 언젠간 식는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온병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마시기 좋은 온도의 커피를 다시 채워 넣는 일이다. 허영만 커피 한잔 할까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은 언젠간 식으면서 하락을 하고요. 주식은 가장 절망적일 때가 기회다. 그리고 가장 기쁠 때가 위기다. 서서히 기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